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네. 금리를 이제 바이든 정부, 파월이지 않을까요? 페드에서 결정하는 거죠. 페드, 연방은행, 네, 중앙은행. 페드 중앙은행에서 결정을 하는데 좀 금리를 한 몇 프로 정도 올릴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일단 연준이 이제 올 초부터 계속 유지했던 수준은 중립금리는 한 2.5% 수준까지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 정도 올리면은 이제 물가가 잡힌다라고 자기들은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물가가 꺾이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8.5에서 8.6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금리를 2.5만 올려도 되겠냐, 더 올려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3% 아니면 4% 뭐 심지어 5%까지 보는 지금 이제 전문가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이제 미국의 금리는 한 3%까지, 올해까지는 3% 정도로 올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5% 올리고 6% 올리고 뭐 블라디 총리인가? 네. 그분도 뭐 6.5%뭐 제시하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그렇죠. 주가가 또 많이 빠졌던 맞습니다. 요인으로 작용한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막 6% 아니 5% 그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구사하는 게 힘든 상황인지. 이제 뭐 힘들다기보다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조금 더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거는 이제 연방은행에서 정하는 거지만, 근데 다만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유동성이 원래 2019년부터 올라갔다가 2020년 코로나 때 재정 정책을 엄청 풀었죠. 페드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타적을 보시면은 코로나 전까지 4조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근데 지금은 벌써 9조억 달러예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 2배가 늘어난 수치인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유동성이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동성이 지금은 이제 QT라고 해서 긴축 정책을 미국에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연방은행에서. 이제 이 긴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QT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네, 그쵸 이제 돈을 이제 유동성을 걷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여튼 그 QT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데 그걸 좀 더 확실하게 더 빠르게 진행할 수는 없는 건지. 네, 3%보다 더 빠르게. 이제 QT는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금리를 지금 FOMC가 올해는 5번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현재 금리는 1%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만약에 1%에서 저희가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4%로 가려면 3% 더 올려야 돼요. 그럼 5번에 있는 금리 인상에서 총 3% 올리려면은 한 번에 0.5를 5번씩 올려도 안 됩니다. 한 번은 1% 올리든지 0.75를 2번 올리든지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중요한 5번 남았다고 하시지 않나요? 네, 그렇죠. 5번이면은 1%씩 5번 올리면 되죠. 그렇죠. 1%씩 5번 올릴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 뭐냐면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다 보면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는 말은 대출을 받던 사람들은 대출 이자가 더 늘어난다는 소리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물가가 엄청 높은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한 그릇 사 먹을 때 기존에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5,000원, 8,000원, 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처 저희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기본이 8,000원이고 그렇죠. 지금 내가 가뜩이나 대출이자 때문에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입장인데 월급은 안 올라요. 우리가 월급이 지금 뭐 일정 수준에서 오를 수는 있죠. 근데 월급이 오르는 수준보다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소비를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를 너무 급하게 올리면 사람들이 돈을 쓸까요? 만약에 대출이자를 갚아야 되고 하면은 저는 집에서 최대한 밥을 챙겨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 남겠을 것 같아요. 지하철도 타고. 특히 이제 주택 붐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항상 활발해지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빚으로 되게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대출이자가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소비를 빚을 갚는 데 빼고 다른 것에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 둔화에서 침체로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은 지금 실업률이 3.5%로서 역사적으로 최저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고용시장이 단단하다. 고용시장이 단단하기 때문에 소비가 아직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소비가 만약 꺾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GDP의 3분의 2가 소비입니다. 소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비를 하는 나라예요. 근데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서 내가 갚아야 될 이자 때문에 소비를 못한다? 그러면 아무도 누군가 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공급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제가 오늘 봤어요. 네. 5%짜리 상품이 나왔대요, 적금이.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빚 없는 사람들도 네. 적금 들어버리고 돈 아껴가면서.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최근에 막 1%, 막 2%대로 적금을 들다가 우대금리 해야 막 2%인 상황이었는데 5%짜리 상품이 막 나오고 있으니까 저라도 갑자기 저축을 해야겠다. 그렇죠. 네, 적금 들어갔고. 그래서 좋은 지적이세요. 아무래도 네. 이제
소비도 안 하겠지만 돈을 모으는 거죠. 내가 기존에 돈을 1% 2%밖에 못 받아서 내가 주식시장이라든지 비트코인에 들어왔는데 이거 5%짜리 나오고 6% 7% 나오게 되고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면은 굳이 내가 주식시장에 머무를 필요가 있을까? 비트코인 시장에 머무를 필요가 있을까? 지금은 장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본이 이탈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식도 내려앉으면서 실제로 진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자면 이제 1981년에 폴볼커 시대라고 있습니다. 연준의 네. 이제 대표 수장인데 1979년에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석유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거 물가 잡아야 되거든요. 물가 누군가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폴 볼커는 그 당시에 미국 금리가 11%였는데 15%까지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해서 그 다음해까지 총 20%까지 올려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으로서 상상 안 가지만 11%에서 20%까지 올렸다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금리 인상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야, 적금들만 하겠네요. 그렇죠. 네. 적금 다 들었죠. 네. 소비도 줄이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 당시에는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오고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유동성으로 돈을 풀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다시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게끔 돌아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파월 이제 연준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이든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인플레이션 적당히 잡으면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둔화까지만 허용하는 수준이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 가더라도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잡아버리거나. 근데 지금 이제 바이든이라든지 이제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최우선적으로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가 침체되는데 너네 인플레이션을 왜 계속 잡으려고 하냐, 최우선 정책으로 놔두냐 궁금하시죠? 네. 네네. 이거는 바로 이제 미국의 지금 중간선거 11월 8일에 있을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중간선거가 쉽게 말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4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뽑는데 2년마다 이제 중간선거를 해요. 누가 더 잘했냐,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 근데 인플레이션도 너무 높고 이제 금리도 제대로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장이 안 좋아요. 비트코인도 많이 빠지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유가를 끌어내리고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낮춰서 우리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민심을 잡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의 표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과 그 행정부들은 계속 인플레이션을 최우선적으로 잡겠다라고는 하고 있으나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다른 부분은 뭐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점차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유가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니면 혹은 오펙이 추가로 증산을 과감하게 하지 않던 아니면 또는 이제 중국이 지금 현재 코로나로 봉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다시 봉쇄를 풀고 지금 이제 재봉쇄를 할까 말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혹시나 재봉쇄가 되면 이제 원유 수요가 줄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유가는 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중국, 미국, 중동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물가 정책 이런 게 여러 가지 정치적과 국제적인 지금 거시적 형상이 맞물려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거는 틀리고 지금 뭐 네. 몇 조 물렸다고 지금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까지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에서 더 이제 주식을 더 산다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더 산다든지 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럴 때 공부를 하시고 완만. 네, 공부를 하시고 역사적인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되면은 역사적인 것과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어요. 다만 공통점은 존재하거든요. 이 공통점을 찾으시고 만약에 지금과 다른 차이점이 발견되시고 그게 이제 해소되는 현상이 보이시면 그때부터 이제 주식시장이라든지 비트코인 들어가도 늦지 않으실 것 같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더 빨리 3%보다 더 빨리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올리게 되면 그때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럼 또 주식은 또 빠질 수가 있고 그러면서 페드가 이제 금리를 천천히 올리겠다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그 이제 금리를 너무 천천히 올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진다라고 해서 또 주식시장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방이라든지 하방 포지션을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고 아무래도 관망하고 네. 지금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포지션이 있는 이 개미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렇죠. 그분들은 이번에 숨 참으시고 좀 인내를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반등할 수도 있긴 하죠.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반등할 생각보다 수도 있고. 이 전쟁도 빨리 끝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금리도 덜 올려도 인플레이션 잡히네 뭐 이런 전조전상이 보이면은 그렇죠.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요약하신 대로는 3%가 그래도 가장 네, 제가 하단에 보이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예측치.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 정도 수준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내려올 수 있고 경기 침체보다는 좀, 이제 네. 경기 둔화는 솔직히 될 수 있을지언정 이제 경기 침체까지는 안 가는 이제 완만한 이제 인플레이션 해소 현상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옛날에 경제가 또 막 박살나갖고 막 사람들 실업자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대출 못 받아서 파산하고 그렇죠. 이런 문제를 겪어봐서 학습이 돼 있을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함부로 더 이상 못 올릴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네. 이제 또 앞으로 이제 계속 FOMC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미국의 CPI, 뭐 PCE, 뭐 그거 말고도 뭐 ISM 제조업 지수, 뭐 중국의 상황,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 뭐 오펙의 이제 오펙 보고서, 오펙의 증산 과정 등등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는 있으나 지금 제가 전망하고 있는 거는 3%고 앞으로 혹시나 이렇게 변화하는 수치에 따라서 제 생각이라든지 지표가 변하게 되면은 제가 그때마다 또 이제 나타나서 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상태이고 맞습니다. 거기서 금리는 3%인 게 적절한 상황이다 네. 라고 시장이 지금 그렇게 또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네, 맞습니다. 수치가 또 변할지 안 변할지는 차후에 저희가 중요한 정보가 업데이트 되면은 영상을 또 찍고 네.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불리신 분들 주변에 많고 저한테 이제 살려달라는 말도 많이 오고 하는데 네. 어서 빨리 이런 이제 거시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장이 좀 회복을 하는 그런 행복한 시대가 왔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네, 안녕.